세팅을 해줬더니 온도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5090으로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일단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목소리 들으면 아시겠지만 아직도 목소리가 완치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상 시작 전에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목이 되게 오래가네요. 약을 꾸준히 먹고 있고 물도 많이 마시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잘 호전이 되지 않고 있어요. 빨리 나아야 영상을 팍팍 찍어야 될 텐데 아직은 병원에서 말을 많이 하지 말라 그래서 영상 찍는다고 말을 많이 하면 목 상태가 또 많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상 다 보시고 목소리가 좀 많이 안 좋아지는 것 같다 싶으시면 야, 얘가 고생하는구나 해서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테마는 뭐냐면은 5090의 언더볼팅이에요. 언더볼팅을 물어보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먼저 좀 언급을 하자면은 언더볼팅 자체도 오버클럭 헤드룸을 이용하는 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언더볼팅이랑 오버클럭은 다를 바가 없는데 차이가 뭐냐면 언더볼팅은 클럭을 누르는 거예요. 올라가지 못하게. 그래서 전력 사용량을 감소시키고 온도를 케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클럭을 누르지 않으면은 어쨌든 부스트 메커니즘 때문에 이런 VF 커브상의 전력을 최대치까지 어쨌든 쓰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게 부스트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 영상 보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냥 오버클럭 한 상태에서 전력 제한하고 써도 효과 비슷하게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정 범위 내에서는 그런 비슷한 효과가 나오긴 하는데 근데 언더볼팅 원하시는 분들은 좀 더 극단적으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커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 튜닝 툴이 있는데 화면에 보이는 이 세팅은 오프셋을 기준으로 하는 세팅이라 언더볼팅 때는 오프셋을 사용하지 않고요. VF 튜너 이걸 눌러보면 이런 커브 값이 나와요. 이게 VF 커브라 그래서 전압 대비 클럭의 커브 값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픽 카드는 전력 리미트 이내에서 부과되는 전류량에 따른 전압을 계산을 해서 그 전압에 해당하는 클럭을 부스트 시킵니다. 그렇기 위한 커브 값이고 이 커브 값이 특정 전압에서 특정 클럭을 구동시키는데 이 GPU 코어 수율이 모자르면은 뻗는 거고 모자르지 않으면 정상 동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자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잡아주는 게 중요하고 그게 오버클럭 헤드룸을 충분히 활용하게 됩니다. 근데 오프셋 방식과 다른 거는 오프셋을 주게 되면 전체 그래프를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약 131포인트만큼 올렸어요. 이게 131 정도의 오프셋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전체 커브에 대해서 131이라는 오프셋이 적용돼서 동일한 전압에서 131클럭 더 높은 클럭에 도달하게 되는 거고 그 구간 내에서 해당 전압에 해당 클럭이 모자르지 않으면 또 정상 동작하는 거예요. 근데 해당 전압에 해당 클럭이 동작하지 못할 정도까지 올리면은 그러면 시스템이 돌아가다 뻗는 거고 그런데 이런 동작 메커니즘 상에서 보면은 리미트가 걸려있는 게 전력 제한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 전력 제한 리미트까지 계속 타고 올라가요. 계속 쭉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전력 제한을 걸지 않는 이상 전력 제한치 이내에서 최대한 높은 전압을 쓰려고 이렇게 점점점 올라갑니다. 근데 그게 올라가지 않게 하는 게 언더볼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 더 클럭이 못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 제한뿐만이 아니라 클럭 제한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1.01V 이후에는 클럭 값이 계속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클럭이 못 올라가니까 전압도 못 올라가게끔 이렇게 눌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에 제한이 걸리게 되면은 이 전압 이상 못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는 전압 곱하기 전류 그래서 전력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이 줄어들게 된다. 근데 어쨌든 오버클럭 헤드룸을 사용하고 전력을 감소시키는 메커니즘에서는 오버클럭 후에 전력 제한을 거는 거랑 비슷하다고 얘기 드렸죠. 여기까지는 이전 내용의 복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다룰 것들은 일단 툴을 바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좀 살펴보니까 높은 전압에서의 언더볼팅을 사용하는 거는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오버클럭 후에 전력 제한 거는 거랑 크게 퍼포먼스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언더볼팅을 쓰고 있나 좀 봤더니 좀 극단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3D 마크를 돌리면은 전압 수준이 높게는 1.07V까지 올라갑니다. 낮게는 1.04V에서 좀 더 부하가 걸리게 되면은 이거보다 좀 더 낮은
높은 전압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비교적으로 높은 전압 쪽으로 가려고 노력하는데, 극단적인 케이스는 여기 그래프 꺾여 있는 요 왼쪽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시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보통 커브 값이 어느 특정 지점에서 쭉 꺾입니다. 그러면은 요 지점까지는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하다가 갑자기 기울기가 훅 떨어지죠. 근데 특정 전압 대비 클럭이라는 개념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전기 공학적인 시그널이기 때문에 전압이 낮아진다고 클럭이 이렇게 툭 떨어질 이유는 없거든요. 오히려 높은 전압으로 갈수록 완만하게 기울어질 수는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 요 부분의 클럭이 정상 동작하고 요 부분의 클럭이 정상 동작하면은 요 밑에가 아니라 얘도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가서 동작을 해도 동작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울기를 최대한 잘 사용하는 방법이 낮은 전압에서 높은 클럭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오프셋 방식을 이용해서 얘를 막 300클럭 이런 식으로 올려버리고 있죠, 이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향되면은 같은 전압에서 클럭이 더 높게 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오프셋을 줘도 그래프는 동일하게 꺾인단 말입니다, 이 특정 전압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 전압보다 높은 수치에서 언더볼팅을 하게 되면 오버클럭을 한 후에 전력 제한을 하는 거랑 크게 편차가 없을 건데, 요 왼쪽에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요 왼쪽에서 기울기가 꺾이는 부분에서. 그래서 극단적으로 뭐 보자면은 얘를 이렇게 포인트 잡아서 이렇게 점점점 올려도 돼요. 이렇게 올려서 올린 수치가 내 그래픽 카드에 오버클럭 헤드룸 이내 안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정상 동작하는 수준까지 이렇게 커브 값을 이렇게 일일이 짜줘도 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 땀 한 땀 올리게 되면은 이 기존 그래프랑 여기 새로 커브 만들어 놓은 이 차이 부분 있죠, 이 부분만큼의 효율 구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만큼까지 전압이 내려오지 않으면은 이걸 써먹을 일이 없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보통의 환경에서는 높은 전압을 쓰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오질 않는데, 어떨 때 내려오냐면 클럭을 고정시킬 때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긁고 나서 쭉 눌러서 적용을 시켜버리면, 그러면은 결국에는 전압을 0.92V 이상 안 쓰겠다라고 명시를 하면서 이 0.92V에서 이 효율 구간을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언더볼팅 효율성이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왼쪽 커브 값을 잘 올려주는 게 중요한데, 이 GPU Twix3를 쓰시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거를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대충 올려서 적용 누르면 여기가 올라가다 말죠. 이렇게 더 올려서 적용 눌러도 더 안 올라갑니다. 보시다시피 안 올라가요. 이 포인트에서 지금 1177이라는 클럭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곡선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좌우의 포인트 지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서 특정 포인트만 극단적으로 움직이진 않을 건데, 요 오른쪽을 아무리 상향 이렇게 조절을 해도 이 중간값을 높여주려고 노력해도 적용을 시키면은 특정 클럭 이상이 올라가지 않는 현상이 계속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무리 이렇게 당겨서 적용시켜도 결국에는 0.9V에서 0.1V 진입하는 이 이하 곡선이 꺾이는 이 왼쪽 구간에서 커스텀이 한계가 명확하게 있어요. 요거 이상 안 됩니다. 요거 이상 올라가질 않아요. 사실 요 왼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중요하지 않냐면은 모니터링 툴을 열어서 모니터링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픽 카드마다 편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장착해서 사용했던 그래픽 카드들은 대부분 이 GPU 코어 전압에서 최소 값이 0.8V예요. 이 이상 내려가질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요 포인트인 0.8의 왼쪽에 있는 요 구간 있죠. 이 구간들은 내가 어떻게 세팅을 하든 간에 지금 이 그래픽 카드에서는 쓸 일이 없는 거야. 여기까지 전압이 내려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무시해도 되는데, 어쨌든 그렇다 치더라도 요 핵심 구간인 요 구간이 아쉽단 말이야. 요 구간을 더 높이 상향해서 잡고 싶은데 올라가질 않아요. 예를 들어 내가 0.885V에서 한 2800클럭 정도 내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쭉 긁어가지고 일단 라인을 맞추고 요거를 2800에 맞춰서 이렇게 적용을 누르잖아요. 안 바뀌어. 더 올라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인을 좀 해보니까, 자, 이거는 애프터버너입니다. 언더볼팅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애프터버너를 많이 쓰실 텐데, 왜냐면 레퍼런스가 애프터버너밖에 없거든.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이 애프터버너 커버 에디터를 보면 아까 GPU Twix3에서는 0.885V에서 2800 세팅이 안 됐죠. 근데 애프터버너에서는 이렇게 0.885에서 2800으로 라인을 맞춰서 적용 누르면 그럼 요 정도까지 적용이 됩니다. 살짝 아쉽긴 한데 어쨌든 그래프가 GPU Twix3보다 자유도가 높아요.
그래서 자, 이번 영상에서 GPU 트윅3는 여기서 끄겠습니다. 이제 안 쓸 거예요. 그러면 애프터버너의 단점이 있죠. 애프터버너의 단점은 메모리 클럭이 최대 2000까지밖에 안 올라간다. 그런데 짜자잔 3000까지 올라가죠. 이렇게 할 수 있는 패치가 나와 있어요. 그거부터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저 오버클럭 유저인 수기님께서 올려주신 글인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라 설치하면은 3000 클럭이 들어간다. 그래서 요 버전을 설치하고 그리고 나서 요 파일을 다운받아서 애프터버너 폴더에 들어가서 이 파일을 일단 원본을 백업해 놓고 그리고 다운받은 파일로 덮어 씌워라 라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걸 다운받으면은 요 RAR 압축 풀면은 요런 DAT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요거를 복사해서 MSI 애프터버너 폴더에 들어가면 여기 MSI 애프터버너.dat라는 파일이 있어요. 이거를 파일명 바꾸기에서 대충 이름을 바꾸고 계속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압축 해제한 파일을 여기다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이렇게 들어오죠. 이 상태에서 애프터버너 실행하면은 이제 3000 클럭까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 링크는 제목 요걸로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구글에서 애프터버너 VRAM 3000 그러면 요렇게 나오죠. 여기 들어가서 링크 따라가서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거 못 찾으시는 분은 요거 찾으셔도 돼요. 비디오 카츠에서 올린 글인데 요거 누르면 뭐 기사는 볼 거 없고요. 쭉 내리면은 구루 3D 소스가 있습니다. 요걸 눌러요. 그럼 여기에 RAR 다운로드 파일이 있습니다. 요거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먼저 해주시고요. 준비되신 분은 애프터버너 이렇게 실행시키시고 그 다음에 자, 이제부터 언더볼팅 시작을 해볼 건데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좀 안타까운 소식을 먼저 드리자면 본 영상은 초심자 레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딸깍으로 그냥 무지성으로 세팅을 잡고 싶으실 텐데 저는 그런 무지성을 별로 권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더볼팅도 사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GPU의 코어 수율에 따라서 내 목표 전압에서 어느 정도 클럭을 잡을 수 있는지는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어느 누군가가 어느 전압에서 어느 수치 넣으니까 되더라 라는 글을 보고 똑같이 따라했는데 잘 돼. 뭐 그럴 순 있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런 수치가 굉장히 타이트한 값은 아니고 되게 보수적인 값일 경우가 많습니다. 대충 잡으면 사실 다 들어가죠. 예를 들어 이전 영상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 그래픽카드가 오프셋이 330이 들어가는데 오프셋을 200만 땡겨 놓으면 들어가겠죠. 330 들어가는 그래픽카드에 200만 넣으면 충분히 들어가겠죠. 그거는 헤비한 값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개념으로 내 그래픽카드의 최대한 퍼포먼스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직접 커스텀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대충 약간이라도 커스텀 하는 거에 만족하겠다 뭐 그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본 영상은 초심자 레벨이 아니고요. 이전 영상 보시면은 이 5090 뱅가드로 제가 오버클럭 영상 올린 게 있습니다. 그 영상에 이어지는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 왜냐면 오늘은 오프셋 값을 바로 넣고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픽카드에 오프셋이 몇이 들어가는지 모르시는 분은 찾으셔야 돼요. 저는 이전 영상을 통해서 이 그래픽카드에 오프셋이 330이 들어가더라 라는 걸 찾았습니다. 영상에선 340이었는데 파이어스톰에서 돌리다 뻗어가지고 330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330을 이렇게 오프셋을 주면은 그러면 커브 에디터를 넣어보면 이 실선이 원래 디폴트의 커브 값이고 지금 그 위에 표시된 게 330의 오프셋이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컨트롤 기능을 소개를 하자면은 이게 GPU 트윅3보다 인터페이스가 좀 불편하긴 한데요. 일단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것만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Shift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영역 설정이 됩니다. 반대로 왼쪽으로도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한 번에 이 값들을 동시에 수정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수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값 같은 거를 이렇게 포인트를 찍었을 때 플러스 330이라는 건 오프셋 값이고요. 여기에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붙으면 오프셋이에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지금 현재 이 포인트에 대해서 2377 클럭이라는 게 나오고 있고 밑에 910이라는 거는 0.91V라는 겁니다. 단위가 밀리볼트라서 910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엔터를 치면은 이 플러스 상태에서 오프셋 수치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Shift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현재 클럭 수치로 바뀝니다. 여기서 클럭을 직접 커스텀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2400 그러면 엔터 딱 누르면 올라가죠. 2400으로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직접 수정이 가능하고 내가 만약에 영역 설정을 이렇게 했어요. Shift를 누르고 내가 수정하려고 하는 이 포인트를 포함해서 영역을 설정한 다음에 여기서 포인트를 클릭하고 Shift 엔터 예를 들어 이거를 2500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Shift 누르고 엔터를 눌러요. 그러면 2500으로 영역에 대한 모든 포인트가 이렇게 일렬로 정렬이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언더볼팅 하시는 분은 이렇게 많이 쓰셨을 거야. 예를 들어 뭐 특정 포인트에서 0.91V에서 한 2700 클럭 정도 쓰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적용 누르면 그러면은 그래프가 살짝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클럭이 부스트 될 때 왼쪽이나 오른쪽에 이런 수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한 번에 뻥 뛰는 거는 그렇게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어느 정도 그래프가 자동으로 튜닝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세팅하게 되면은 일단 언더볼팅 테스트이기 때문에 낮은 전압에서 테스트하는 게 좋습니다. 높은 전압이 들어가는 3D 마크 이런 거는 사실 안정화에 별 도움이 안 되고요. 높은 부하를 주는 퍼마크나 OCCT를 돌려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 퍼마크를 돌려보시면은 모니터링 툴을 항상 같이 보세요. 그리고 모니터링 툴에서 이거 돌리실 때는 이 최대값 말고 더블 클릭하면 저처럼 이렇게 그래프 나오거든요. 그래프 위주로 보세요. 어쩔 수가 없는 게 지금 모니터링을 좀 해보면은 지금 세팅한 값이랑 내가 맞춘 그래프 값이랑 비교를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 0.91V로 돌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0.91V가 어느 지점인지 찾아보면 점선으로 십자 모양 나오죠. 이 부분에서 지금 돌고 있는 거거든요. 한 여기 정도. 그럼 클럭이 2692, 그 다음에 여기는 보시다시피 2692보다는 조금 낮은 클럭에서 돌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설정한 클럭 정도에서 조금 떨어져서 돌긴 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게 이렇게 갭이 커버리면은 내 목표 전압에 딱 도달을 했다가 이게 전기 시그널 자체가 디지털이 아니다 보니까 딱 고정돼서 돌지가 못해요. 그래서 살짝 떨어져서 동작하기 때문에 지금 세팅한 값보다 좀 아래 구간에서 동작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조금 떨어지면은 왼쪽에서 그래프가 급감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보다 클럭 하락이 심하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맞춰서 어느 정도 이렇게 끌어올려주면 이렇게 적용하면 그래프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서 거의 한 2600에 도달하는 클럭에서 동작하고 있죠. 이렇게 동작하게 됩니다. 근데 또 문제가 많아. 이렇게 세팅하게 되면은 전압이 내가 원하는 전압에서 돌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 지금 0.92V 이 정도에서 돌았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세팅을 잡은 건데 요거보다 낮은 전압에서 돌아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렇게 아래로 꺾이는 부분에서 돌아버려 항상. 그러다 보니까 클럭이 내가 목표한 클럭보다 더 낮은 클럭에서 계속 동작하게 되거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핵심 포인트는 이걸 일렬로 세웠으면은 일렬로 세운 지점 왼쪽 부분에 어느 정도 완만하게 포인트를 이렇게 상향시켜주는 게 좋고 지금 3D 마크에서 포트 로얄 한번 돌려볼게요. 자, 포트로얄 다 돌아갔고 보시면은 지금 언더볼팅을 해놨기 때문에 497W 밖에 안 쓰죠. 거의 100W 정도 떨어진 건데 정확히는 한 78W 정도 떨어졌겠죠. 원래 디폴트가 575W니까. 근데 지금 전압 몇에서 돌았냐 보면은 0.91V에서 돌았죠. 클럭도 2600 정도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제 소비 전력량은 훨씬 더 낮죠. 지금 보시다시피 낮을 때는 460W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니까 그만큼 온도도 떨어지고요. 메모리 온도는 안 떨어져요. 물론 GPU 온도가 떨어지는 거에 영향을 받아서 메모리 온도가 떨어질 수는 있는데 크게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GPU 온도 낮추는데 효과가 있고 어쨌든 전력 감소시키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전력이 떨어지면서 그 대신 오버클럭 헤드룸을 사용했기 때문에 떨어진 것 대비해서 퍼포먼스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많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36,000점 정도면은 순정 상태에서 돌렸던 포트 로얄이 37,582점 정도거든요. 온도는 69.3도. 근데 점수가 36,728점이면 한 800점 떨어졌나요? 800점이면 대략적으로 2% 조금 넘겠네요. 2% 조금 넘는 정도 떨어지고 전력량은 78W 정도니까 전력은 10% 이상 떨어진 거고 온도는 대략적으로 한 5도 정도 떨어진 것 같고요. 근데 이 정도는 사실 오버클럭 매기고 나서 전력 제한에도 비슷하게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언더볼팅으로 효과를 보려면은 더 낮은 전압에서 해야 돼요. 더 낮은 전압. 지금 이것도 0.91V도 생각보다 그렇게 효과를 못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접근을 해보면은 지금까지는 튜토리얼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냥 기능적으로 설명드린 거고 다시 애프터 버너 돌아와서 일단 저 같은 경우 이걸 어떻게 잡냐면 이 커브의 왼쪽 요 부분을 일일이 튜닝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치가 하나 있죠. 저는 이 그래픽카드의 오버클럭 헤드룸은 어느 정도인지 안단 말입니다. 330을 적용시키고 이렇게 그래프를 열어보면 왼쪽의 값들이 어느 정도 위로 끌어올려졌죠. 이 상태에서 맞출 거예요. 근데 우리가 330이라는
오프셋 값을 잡은 거는 실질적으로 3D 마크 기준으로 돌렸기 때문에 높은 전압을 썼을 겁니다. 요 부분의 전압을 썼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의 안정성은 확보가 되었다고 보고, 그러면 이거보다 더 낮은 전압을 사용하는 요 구간은 실질적으로 지금 이 330의 오프셋이 들어간 커브보다 더 높은 값을 써도 돌긴 돌아요. 잘 동작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커브 값 꺾인 이 부분보다 훨씬 낮은 요 왼쪽의 값들을 좀 더 튜닝을 할 거예요. 목표 전압 설정이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일단 높게 잡아도 한 0.9V 정도 잡아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잡으면 좋냐,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한테 쉽게 알려줄 수 있을까. 저도 원래는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소개해드릴 생각하기 전에는 다 노가다로 했거든요.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올려보면서 맞추고 돌려보고 에러 나면 뻗으면 또 낮추고 뭐 그런 식으로 노가다로 작업을 했는데, 영상을 만들면서 소개해드리려니까 좀 더 쉬운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자, 제가 이렇게 엑셀로 정리를 한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일단 오프셋 값을 매기고요. 이거는 먼저 오버클럭 헤드룸이 이 전압 구간에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지 이미 선제적으로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거 뭐 안 하신 분은 그거부터 하고 오시고, 자, 1085 지점의 클럭이 몇인지 보면은 3345란 말이에요. 이걸 적어봤어요. 그리고 이게 4개씩 뭉쳐 있거든요. 그 다음이 칸이 좀 떨어져서 1075, 1075에는 3330, 그 다음에 3022, 그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쭉 정리를 한 다음에 편차를 계산해 봤어요. 예를 들어 3345는 3330보다 15클럭 더 높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편차를 쭉 계산을 해 봤는데, 기울기가 완만할 때는 대략적으로 이 4칸당 점수 차이가 한 요 정도, 그러니까 적게는 7클럭에서 많게는 38클럭까지 차이가 나죠. 이 수치가 커질수록 기울기가 좀 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고요. 대략적으로 이 한 틱당 클럭 편차가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한 38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 구간에서 안정성이 확보가 됐으면은 요 아래 전압에서도 이런 기울기에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거든요. 기울기에는. 왜냐면 온도가 굉장히 높으면 차이가 있을 건데, 지금 온도가 그렇게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편차가 없는 차이를 보여줄 거라 생각해서 짱구를 열심히 굴렸어요. 그래서 요 아래 클럭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한 틱당 15클럭으로 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게 4개 덩어리고 덩어리가 끝나는 지점에서 0.05V가 아니라 0.1V 차이가 나니까 총 5덩어리에 60클럭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965에서 960으로 내려올 때 3030에서 마이너스 15클럭 정도 이렇게 된다고 칠게요. 그리고 이거를 같은 계산 방식으로 채워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3015-15 이렇게 4개 단위로 만들면은 이렇게 긁어서 쭉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그래서 0.8V까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목표 전압을 하나 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0.8V에서 2640을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으면, 근데 이거 아마 안 될 건데 아무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쭉 긁어요. Shift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긁은 다음에 0.8V에서 체크하고 Shift 엔터, 그 다음에 값을 2640으로 수정하고 Shift 엔터. 그럼 이렇게 쫙 올라가죠. 근데 이걸 적용하는 순간 그래프가 자동으로 변동될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래프가 튀죠. 이 특정 포인트에서 너무 무리한 수치를 입력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튀는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 다시 원복시키고 다시 오프셋 330 넣고, 제가 볼 때 0.8V 말고 835부터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요거부터 잘 되더라고. 여기 포인트가 835죠. 그러면 다시 Shift 누르고 여기서부터 끝까지 드래그 클릭하고 Shift 엔터 2715, 그 다음 Shift 엔터 애프터 버너에서 적용 눌러주면, 그러면 이것도 그래프가 요렇게 꺾여요. 이 정도 꺾이는 정도가 이제 애프터버너에서의 이 포인트의 최대 클럭이라 보시면 돼요. 아까 GPU2X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더 올리려 해도 잘 안 올라갑니다. 막 더 올리려고 막 만지면은 위로 휙 튀어버려요. 아까 보신 것처럼. 그래서 더 높은 클럭을 쓰고 싶겠지만 여기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포인트가 꺾인다. 그 다음에 그래프가 여기에서 이렇게 좀 완만하게 바뀌죠. 그러면은 일단 이 오른쪽을 좀 넉넉하게 올려볼게요. 이 오른쪽이 너무 낮으면은 이 왼쪽이 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대충 한 2900 정도로 일단 올려놓고 적용. 그리고 나서 여기가 860이죠. 860에서 2775.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드래그, 클릭, 시프트 엔터. 그 다음에 다시 적용. 안 올라가네. 이게 최대인 것 같은데. 이거 가끔 이렇게 클릭했을 때 그래프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컨트롤 Z 누르면 다시 돌아옵니다. 더 높은 포인트 해볼까? 이번에는 865를 790. 그리고 다시 적용. 최대한 높은 값을 쓰려고 노가다를 하던 거예요. 이거 이상 안 올라가네. 895에서는 2865죠. 영역 설정하고 적용. 안 올라가네. 895에선 이게 최대치인 것 같아요. 2827. 그럼 적용하고 퍼마크 같은 걸 돌려봐요. 그러면 0.89V에서 2771까지 나오죠.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노력한 겁니다. 지금 십자가 여기쯤에 있죠. 여기쯤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로 3D 마크를 한번 돌려볼게요. 메모리도 일단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최대치. 파워 리밋은 100% 상태 그대로예요. 그래서 사실 퍼마크를 돌렸을 때는 전압이 낮아도 전류량 자체가 최대치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소비 전력 보시면은 소비 전력이 제법 만만치 않습니다. 550W까지 쓰죠. 근데 3D 마크를 돌리면은 전류량이 그렇게 높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총 소비 전력이 이거보단 더 떨어질 거예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타임스파이부터 돌려볼게요. 자, 다 돌아갔고 49,273점 나왔네요. 보시면은 온도가 59.4도죠. 굉장히 낮았네. 메모리 온도도 64도 정도로 상당히 양호하고, 보시면 최대 전압이 0.89V죠. 그리고 소비 전력량이 438W. 클럭은 대충 2700 사이에서 유지가 됐고 0.89V로 돌았기 때문에 한 이쯤에서 돈 것 같아요. 그래서 2800에서 2700 사이에서 동작한 것 같고. 자, 이번엔 타임스파이 익스트림 한번 돌려볼게요. 자, 타임스파이 익스트림 26,440점 나왔는데 소비 전력량은 500W 밖에 안 썼죠. 자, 이번엔 스틸 노마드. 스틸 노마드는 14,828점, 전력 소비량 534W. 자, 다음에 스피드웨이 15,140점, 소비 전력량은 516W요. 자, 다음에 포트로얄. 포트로얄은 37,931. 소비 전력은 505W 정도 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솔라베이. 솔라베이는 229,497점이요. 그 다음에 426W 밖에 안 썼네요. 그리고 타임스파이 온도값이 조금 이상해서 한 번만 더 돌릴게요. 다시 돌렸는데 60.1도, 66도 정도 나왔네요. 435W. 사용자 정의 펜 컨트롤까지 해볼 겁니다. 이걸 눌러서 활성화시키고 설정 들어가서 펜 옵션 가면은 여기 사용자 조정 자동 펜 컨트롤 활성화시키고 지금 세팅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타임스파이 다시 돌려볼게요. 자, 펜 컨트롤을 했더니 온도가 52.6도가 나왔네. 이거 좀 역대급인데. 자, 이전 영상에서 돌렸던 자료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자, 지금 돌린 거를 싹 정리를 해왔어요. 그래서 언더볼팅 상태에서 요 정도 퍼포먼스, 요 정도 온도, 요 정도 전력 소비량, 그 다음에 펜 컨트롤까지 했을 때 타임스파이 같은 경우 52.6도, 52.6도, 그 다음 메모리 58도. 장난 아닌데. 요런 세팅이 되네요. 그 다음에 점수 보시면은, 자, 순정 상태랑 언더볼팅 한 게 점수 차가 별로 없죠. 그 대신 전력 소비량은 100W 차이 납니다. 잘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전력 소비량이 500W 밖에 안 되는데도 한 76W 정도 덜 쓰고 있죠. 스틸 노마드가 생각보다 전류를 많이 주나 봅니다. 그래서 534W 정도 썼는데 스틸 노마드는 한 40W 정도 줄어들면서 퍼포먼스는 순정보다 잘 나왔고요. 스피드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정보다 더 잘 나왔고 대략적으로 한 60W 정도 덜 쓰고 있고요. 포트로얄도 순정보다 잘 나오면서 한 72W 정도 덜 쓰고 있고, 마지막으로 솔라베이까지. 솔라베이는 112W 정도 덜 쓰죠. 그래서 전력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퍼포먼스는 비슷하거나 더 잘 나오면서도 적게는 한 6.3%에서 많게는 21%까지 소비 전력량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온도도 많이 떨어지죠. 지금 순정의 맥스 온도 69.3도, 메모리 72도까지 나오는데 메모리는 크게 편차가 없다 치더라도 GPU 온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GPU 온도는 제일 높았을 때가 65.1도, 대략적으로 한 4도 정도 떨어지네요. 근데 이제 온도 떨어지는 건 부차적인 거고, 이제 소비 전력량이 줄어들면서 방의 내부 온도가 그렇게 많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점. 그
그 다음에 소비 전력량이 감소하면서 어느 정도 좀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언더볼팅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에 제가 사용한 메커니즘은 일단 오버클럭 된 상태에서 오버클럭 헤드룸의 어떤 클럭 편차를 계산해서 그거를 한 15클럭 단위로 해서 하위 클럭을 쭉 채워가지고 그 중에 이 800 후반에서 900대 전압에 해당하는 클럭 값을 세팅해가지고 그걸로 잡았고요. 일단 갭을 15클럭으로 잡았는데 만약에 이걸로 돌리시다가도 프리징이 난다, 뻗는다, 뭐 게임하는데 멈춘다 그러면은 조금 더 클럭을 낮게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걱정인 게 여러분들 영상 제대로 보지도 않고 제가 한 값 그대로 넣으면 되는 줄 알고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본인 시스템에 맞는 값을 찾으셔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그나마 한 가지 위안을 드리자면 이 VF 커브상의 전압에 대한 어떤 상한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서 사실 이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GPU 코어가 딱 이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수준만 된다면은 대부분 비슷하게 이 정도 수치 범위 내에서 다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거는 테스트 샘플이 좀 더 모아져야지 확실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뇌피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090 언더볼팅 뭐 이번에 뱅가드로 진행을 했지만 사실 뱅가드가 아닌 다른 그래픽 카드도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 가지 더 두드러진 점이 이 펜 속 컨트롤까지 같이 하게 되면은 온도가 굉장히 착하네. 이거 진짜 펜이 살짝만 더 돌아줘도 심지어 메모리 온도조차도 58도까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메리트를 보였습니다. 사실 언더볼팅 효과로 인한 메모리 하락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GPU 온도가 떨어지는 만큼 그거에 대한 부가적인 열기가 메모리 쪽으로 덜 가서 한 2도 정도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여기도 지금 2도 차이 나죠. 근데 펜속 컨트롤을 그렇게 거슬리지 않는 지점에서 세팅을 해줬더니 온도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언더볼팅도 좋지만 펜속 컨트롤까지 같이 한번 곁들여서 이렇게 한번 조정해보시면은 쾌적한 환경 세팅할 수 있을 겁니다. 5090으로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전력 소비량 이 정도면. 어쨌든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